안녕하세요. 아침TV 하경숙입니다. 우리나라는 괴담과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나라입니다. 지나놓고 보면은 괴담이었고 유언비어였습니다. 근데 국민들은 속고 지나놓고 나면 속았구나 하면서 또 속고 또 속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예를 세 가지 정도 간추려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요즘 핫한 뉴스입니다. 명태균 사건이죠. 저는 솔직히 명태균이가 누군지 명태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지만 관심도 없었고 관심도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지긋지긋했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서정욱 변호사가 간단하게 간추려 줬습니다. 제가 그래서 서정욱 변호사가 한 이야기를 소개할까 합니다. 명태균 사건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악마적 녹음, 두 번째, 악마적 편집, 세 번째, 악마적 배포라고 합니다. 악마적 녹음은 윤 대통령과 명태균이 통화한 내용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통화를 녹음을 했거나 차 안에 있는 블랙박스를 민주당의 박찬대한테 넘겨줬다는 겁니다. 이게 악마적 녹음인데요. 당사자들은 모른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악마적 편집입니다. 그 내용에 공천은 당에서 알아서 해야지요 이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쏙 빼고 편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마적 편집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악마적 배포인데요. 한 달 반 전에 박찬대는 이 녹음 테이프를 입수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가만히 갖고 있다가 이재명이 11월 달에 1심 선고가 2개가 걸려 있고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조금씩 터트리려고 준비를 해놨다는 겁니다. 근데 10초짜리여서 별 내용이 없답니다. 없는데 뭐 큰 내용이나 있는 것처럼 그때그때 조금 시기를 조절해 가면서 이재명의 방탄을 위해서 이거를 터트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악마적 배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은 순진하다고 해야 될까? 어리석다고 해야 될까? 왜 속으면서 또 속고 또 속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이용해 먹고 또 이게 이용해 먹어도 되니까 반복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국민들이 좀 현명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두 번째로 생각난 거는 이해찬과 노무현의 대선이었습니다. 당시에 이해찬이 대통령이 된다는 거의 굳어졌잖아요. 근데 혜성같이 나타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대엽이었습니다. 김대엽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해찬 자녀들의 군대 비리를 터뜨렸습니다. 이정현과 이수연이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이게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나라는 군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특히 남자들은 더 예민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노무현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된 후에 김대엽 사건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김대엽은 허위 사실과 명예훼손으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미 노무현은 대통령이 되었고 5년 동안 잘 해먹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생각난 것 중에 하나는 집값이 그때 당시에 크게 올랐다는 겁니다.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집값이 굉장히 오릅니다.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 결국은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는 결과를 나타냈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가 남았는데 탄핵시키려고 얼마나 난리쳤습니까? 민주당이 설마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새누리당이 60명 이상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설마 그럴까 했는데 정말 설마가 역시나 돼버렸습니다. 60명 이상이 새누리당의 의원들 찬성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데요. 국회의원들조차도 그런 유언비어와 괴담을 믿었다는 게 너무 한심하고 그래서 국회의원들 숫자가 너무 많다는 생각도 하게 된 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괴담들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최순실의 비선 실세입니다. 최순실이 그때 당시에 태블릿 PC에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다 적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조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순실의 국정농단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두 번째는 박근혜의 건강 이상설이었는데요. 박근혜가 건강이 항상 안 좋다. 그래서 얼굴이 항상 붓는다. 이런 말들도 굉장히 불안하게 퍼뜨렸습니다. 대통령이 건강이 안 좋다 그러면 우리는 북한과 대적하고 있는데
불안하잖아요. 그런 건강 이상설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박근혜 최순실의 7시간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 7시간은 세월호와 맞물렸습니다. 세월호 7시간 동안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대통령이 성형을 했네 어쨌네 이렇게 굉장히 괴담화돼서 퍼져나갔잖아요. 다섯 번째는 최순실이 주술과 무속신앙에 연결돼 있는데 박 대통령이 최순실에 의해서 움직였고 최순실에 의해서 조정되었기 때문에 무술에 심취되어 있어서 그때 오색 뭐 우리나라 상징하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무속에 연루돼서 굉장히 유언비어가 많았습니다. 일곱 번째는 청와대 내부 분열 및 음모론이었습니다. 청와대 핵심 인물들 중에 굉장히 서로 음모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다툼이 심하게 발생했습니다. 이게 일곱 번째 내용이었고요. 여덟 번째는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 이 말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로 도망가려고 한다. 이런 말도 퍼졌고요. 아홉 번째는 미르재단과 스포츠재단을 통해서 대기업을 움직여서 굉장히 돈을 많이 빼냈다. 이런 유언비어가 있었습니다. 열 번째는 정윤의 미래설이었습니다. 정윤회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다 하는 미래설이 굉장히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미래설이 퍼뜨려졌습니다. 11번째는 최순실의 아버지인 최태민과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고 그런 사이다라는 그런 소문까지 추문까지 퍼뜨려졌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죽이기에는 정말 말 몇 마디로 쉽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무죄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 또 이럽니다. 그러면 왜 대통령이 무죄인데 감옥살이를 했냐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검찰은 저는 문재인한테 실세였기 때문에 충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사람한테 충성한 겁니다. 왜냐하면 암묵적 청탁으로 인해서 감옥을 4년 이상 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암묵적 청탁이 뭡니까? 우리나라는 증거주의입니다. 증거가 없는데 너 속으로 그렇게 청탁을 하려고 했지. 너 속으로 그거 받아주려고 했지. 네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했잖아. 이게 암묵적 청탁입니다. 저는 그걸로 인해서 대통령을 탄핵하고 대통령을 몰아내고 헌법재판소까지 다 한 통속이 되고 증거도 없는데 어느 기사에 나온 내용으로 여론이 이랬다더라. 어느 신문 기사에 이랬다더라. 이래가지고 헌법재판소에조차도 증거가 없이 대통령을 탄핵을 해버렸습니다. 저는 일개 아줌마인 저보다도 더 못한 게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강릉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나이 드신 어르신이 지나가면서 그 내용을 보더니 이러더라고요. 손으로 이렇게 짚으면서 박근혜가 말이야 롯데호텔 23층에서 정윤회하고 그 짓을 했다고 진짜 나쁜 년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어르신을 불러 세웠습니다. 어르신, 박근혜가 롯데호텔에서 23층에서 정윤회랑 그러고 그런 거를 보셨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직접 보셨나요? 저를 아시나요? 저 모르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나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없고 뻘쭘해갖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정말 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분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나치게 청렴합니다. 근데 사실은 좌파들 같이 해야 됩니다. 나를 도와준 사람은 자리를 줘야 되는데 박 대통령은 자리를 안 준다고 아우성을 하니까 그러려고 저를 도와주셨어요. 이런 거예요. 사실 대통령이라면 그런 사고를 가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자리 다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 주니까 욕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저한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주위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자리 하나 안 준다고 정말로 욕짓거리를 해가면서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이렇게 괴담이 많고 유언비어가 많은데 믿냐? 믿냐?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박 대통령이 절대 그런 짓을 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박 대통령은 컴플렉스가 있었을 거다. 박정희 딸이라는 거. 그래서 박정희에 대한 호불호가 많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그게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헛짓은 안 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분은 어이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를 보고. 근데 저는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짓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죄가 없잖아요. 그렇게 죄가 없는, 정말로 죄가 없으면서도 어이없게도 당한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얼마나 많은 욕을 했습니까? 저는 더 웃기는 거는 우파라고 했던 사람들이 더 욕을 했다는 거. 정말로. 그래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는 거는 우파의 책임도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진실을 알려주는 아침TV 하경숙이었습니다.